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200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어요. 핑크색 풍선 아치가 입구를 장식하고 있었죠. 중앙 무대에는 3단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박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어요. 옆에는 돌잔치 한복을 입은 아이가 앉아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어요. 라이브 방송 화면에는 시청자 5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어요. 인플루언서 3명이 앞줄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어요. 우리 준서가 건강하게 첫 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수진이 눈물을 닦는 척했어요. 케이터링 직원들이 트레이를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갔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포토월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같은 시각 나는 본사 19층 내 사무실에서 그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확대했죠. 표정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댓글창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봤어요. 내 옆 모니터에는 재무 보고서가 열려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보였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그날 아침 내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아침 9시로 되돌려 볼게요. 나는 본사 법무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이혼 합의서였어요. 동생 준혁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막 서명을 끝낸 상태였죠. 펜을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 미안해. 준혁이 나를 쳐다봤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법무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합의서 접수는 오늘 중으로 완료됩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사는 어떻게 하지? 그건 내가 처리할게.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준혁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회사 인사팀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강준혁 이사, 이혼 합의 완료. 가족 관계 변경 사항. 업데이트. 부탁합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확인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17분이었죠. 내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SNS 알림이었어요. 박수진이 스토리를 올렸더군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셀카였어요.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 우리 아기 첫돌. 나는 스토리를 끝까지 봤어요. 다음 화면에는 호텔 입구 사진이 있었어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박준서 첫 돌잔치.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강준혁, 박수진 가족 일동. 나는 화면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갔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재무 시스템에 로그인했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검색했어요. 박수진의 이름으로 필터링했어요. 지난 한 달 사용 내역이 주르륵 나타났죠. 호텔 예약 250만 원, 케이터링 180만 원, 플로리스트 95만 원, 포토부스 대여 120만 원, 인플루언서 협찬 200만 원. 스크롤을 내렸어요. 더 많은 항목들이 있었죠. 드레스 대여 350만 원, 메이크업 45만 원, 헤어 38만 원. 총액을 계산했어요. 2억 9,800만 원이었죠. 나는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강민서 상무입니다. 박수진 과장, 고용계약서 원본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죠. 계약서 8조를 읽었어요. 본 계약은 배우자가 회사 임직원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 배우자의 퇴사, 이혼 등 신분 변경 시 본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된다. 나는 그 조항을 프린트했어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죠. 시계를 확인했어요. 10시 23분이었어요. 법무팀에 메일을 보냈어요. 박수진 과장 계약 조건 검토 요청.
강준혁 이사와의 이혼 합의 완료에 따른 계약 유효성 확인 필요. 답장은 30분 후에 왔어요. 계약 8조의 의거, 이혼 확정 시점부로 계약 자동 무효 처리 가능합니다. 추가 절차 필요 시 연락 주세요. 나는 재무팀에도 메일을 보냈어요. 박수진 과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 감사 요청, 개인 용도 사용 여부 확인.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나는 사무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수진의 SNS에는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준비 중인 티파니룸 사진이었어요. 테이블마다 꽃 장식이 놓여 있었죠. 캡션을 읽었어요. 이 시에 시작합니다. 라이브 방송 놓치지 마세요. 나는 그 게시물도 캡처했어요. 재무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상무님, 박수진 과장 법인카드 건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명확하게 업무의 사용으로 판단됩니다. 돌잔치 관련 비용이 전부 법인카드로 결제됐어요. 증빙 서류는요? 일부는 마케팅 이벤트로 처리되어 있는데 실제 업무 연관성은 없습니다. 보고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네, 30분 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시계를 봤죠. 1시 45분이었어요. 인사팀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박수진 과장 계약 해지 절차 시작합니다. 계약 8조 위반 및 법인카드 부정 사용 확인했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법인카드도 즉시 정지해 주세요. 네, 지금 바로 시스템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들고 소파로 옮겼어요. 편한 자세로 앉았죠. 수진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켰어요. 이 시 정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수진이 보였어요. 뒤로 볼륨 전경이 보였죠. 시청자 수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1만, 2만, 3만. 오늘 우리 준서 첫 돌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우와, 대박이다. 호텔 어디예요? 드레스 어디 거예요? 수진이 카메라를 천천히 돌렸어요. 테이블 장식, 포토월, 케이크를 보여줬죠. 오늘 이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남편 덕분이에요. 강준혁 이사님, 정말 사랑해요. 나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수진 뒤에 인플루언서들이 보였죠. 다들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시청자 수가 5만을 넘었어요. 내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인사팀에서 보낸 메시지였죠. 박수진 과장 계약 해지 완료, 법인카드 정지 완료, 건물 출입 권한 회수 완료. 나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다시 라이브 방송을 봤죠. 수진이 케이크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었죠. 자, 이제 케이크 커팅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그때 호텔 직원 한 명이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귓속말을 했죠. 수진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죠. 잠시만요, 여러분. 수진이 카메라를 향해 웃었어요. 라이브 화면이 흔들렸어요. 수진이 누군가와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죠. 시청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5만 3천, 5만 5천. 댓글창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멈췄어요? 케이크. 빨리 자르세요. 2분 정도 지났어요. 수진이 다시 카메라 앞으로 왔죠. 죄송해요.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소도 어색해졌죠.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매니저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수진과 몇 마디 나누더니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라이브 방송 화면이 갑자기 흔들렸어요. 그리고 꺼졌죠.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소파에 기대 앉았죠. 10분 후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방금 수진한테 전화 왔어. 호텔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된대. 그래? 무슨 일이야? 카드 정지시켰어? 응. 오늘 아침에 너 이혼 합의했잖아. 준혁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게 법인카드랑 무슨 상관인데? 수진이 법인카드로 돌잔치 비용 전부 처리했어. 거의 3억. 뭐? 그리고 수진 계약서 8조 기억나? 배우자가 회사 임직원이어야 계약이 유효하다는 조항. 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 오늘 아침 9시에 이혼합의 완료됐으니까 수진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야. 법인카드도 당연히 회수됐고, 그럼 지금 호텔에서 결제 못하고 있겠지. 200명 앞에서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처리할게. 내가 말했어요. 너는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20분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는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어요. 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나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뒤집어 놨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수진 어머니였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30분이 지났어요. 인사팀에서 메일이 왔어요. 박수진 전 과장 건물 출입 시도. 보안팀에서 차단 완료. 나는 답장을 보냈어요.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쯤 법무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상무님, 박수진 씨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부당해고 주장하면서 계약 효력 유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8조 조항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혼 확정 시점에 자동 무효라고.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건도 함께 언급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녁 무렵 SNS를 확인했어요. 수진의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바뀌어 있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들이 보였어요. 어떤 인플루언서가 스토리를 올렸더군요. 오늘 행사 중간에 취소됨요 무슨 일인지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카드 결제 안 됐다던데요. 호텔에서 쫓겨났대요. 대박, 창피하겠다. 나는 그 글들을 쭉 읽었어요. 반응하지는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어요. 인사팀 팀장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상무님, 박수진 건 최종 정리 보고 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계약 해지 완료됐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권은 법무팀에서 별도 처리 중입니다. 퇴직금은요? 계약서 위반이므로 지급 대상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혹시 강준혁 이사님은 괜찮으신가요? 동생은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이 나간 후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날씨가 맑았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으로 들어왔죠.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에게서 또 전화가 왔더군요. 나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뭘 봐주라는 거예요? 회사 복직시켜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 씨. 계약서 읽어봤죠? 네, 그런데 8조 조항 명확해요. 배우자가 회사 임직원이어야 한다고. 준혁이랑 이혼했으니까 계약 무효예요. 하지만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가혹한 건 법인카드로 개인 행사 치르신 거죠. 거의 3억이에요. 수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호텔에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물었어요. 결국 제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한도 초과돼서 부모님한테 빌렸고요. 그래요? 언니, 저 정말 막막해요. 이제 어떡해요? 그건 수진 씨가 알아서 해야죠. 하지만 그리고 법무팀에서 법인카드 부정 사용건으로 민사소송 준비 중이래요. 수진이 숨을 헐떡였어요. 거기다 대고 변명하세요. 나한테 하지 말고.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놨죠. 점심시간에
준혁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누나, 수진이, 알아. 나한테도 전화했어. 준혁이 의자에 앉았어요. 피곤해 보였죠. 내가 너무 무책임했던 것 같아. 준혁이 말했어요. 뭐가? 수진이 회사에서 뭘 하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 선택한 거야. 그래도 준혁아, 내가 동생을 쳐다봤어요. 네가 책임질 건 이혼이야. 수진 직장까지 책임질 필요 없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회사는 회사야. 가족이라고 규정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잖아. 알아. 누나 말이 맞아.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으로 잘할게. 응. 준혁이 사무실을 나갔어요.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죠. 오늘 검토해야 할 계약서가 쌓여 있었어요. 일주일 후 법무팀에서 보고가 왔어요. 박수진 측에서 합의 요청을 해왔다는 내용이었죠. 어떤 조건인가요? 내가 물었어요. 법인카드 사용액 전액 반환하고 법적 분쟁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측에서는요? 민사 소송 취하하고 추가 법적 조치 없다는 조건입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반환 일정은 3개월 분할 납부 요청했습니다. 6개월로 늘려주세요. 대신 이자는 받고. 알겠습니다. 합의서가 최종 작성됐어요. 수진이 서명했죠. 그 후로 수진과는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연히 수진의 SNS를 봤어요. 계정이 다시 공개로 바뀌어 있었어요. 게시물은 전부 삭제되어 있었죠. 프로필에는 새로운 직장 정보가 올라와 있었어요. 작은 스타트업이었어요. 나는 그 프로필을 보다가 화면을 껐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죠.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빌딩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나는 노트북을 정리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죠.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어요. 옆 차선에 젊은 부부가 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는 아이가 카시트에 앉아 있었죠. 신호가 바뀌었어요. 나는 엑셀을 밟았죠. 그날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라이브 방송이 끊긴 순간, 수진의 당황한 표정, 호텔 매니저와의 대화, 나는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규정은 규정이었으니까요. 가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죠.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었어요. 원칙으로 움직이는 곳이었죠. 수지는 그 원칙을 무시했어요. 대가를 치렀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어요. 조용한 집이었어요. 혼자 사는 지 5년째였죠.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읽지 않은 메시지가 몇 개 있었죠. 준혁이 보낸 거였어요. 누나, 저녁 먹었어? 내일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고마워. 진짜로.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답장을 보냈죠. 응, 먹었어. 내일 점심 괜찮아? 준혁에게서 바로 답이 왔어요. 좋아. 내가 살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수진도 이 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후회할까요? 화날까요? 나는 알 수 없었어요. 알 필요도 없었고요. 각자의 선택이 있었고 각자의 결과가 있었어요. 그게 인생이었죠. 나는 침실로 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회사에 가야 했어요. 검토할 계약서들이 있었죠. 미팅도 3개나 잡혀 있었고요.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곧 잠이 들었죠. 그날 밤 나는 아무 꿈도 꾸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죠. 6시 30분이었어요.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식였어요.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죠.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회사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교통 체증 정보, 날씨 예보, 주요 뉴스. 나는 라디오를 들으며 운전했어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주차를 하고 건물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할 일 목록을 확인했죠. 첫 번째 항목을 클릭했어요. 일이 시작됐어요. 박수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시스템에서도 명단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냥 사라진 이름이었죠. 일상은 계속됐어요. 회의가 있었고 보고서가 있었고 계약서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준혁을 만났어요. 가까운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요즘 어때? 내가 물었어요. 괜찮아. 적응하고 있어. 힘들진 않고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좀 나아. 준혁이 물을 마셨어요. 누나 덕분이야. 정리 깔끔하게 해줘서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그래도 고마워. 우리는 밥을 다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식당을 나와 회사로 돌아갔죠. 오후에는 미팅이 이어졌어요. 거래처 대표들을 만났고 계약 조건을 협의했고 서류를 검토했어요. 저녁 무렵 모든 일정이 끝났어요. 사무실에 돌아와 책상을 정리했죠. 가방을 챙기고 불을 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 로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회사 직원이었어요. 인사를 건넸죠. 상무님, 퇴근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편히 쉬세요.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차에 탔죠. 시동을 걸고 출구로 향했어요. 게이트가 열렸어요. 차를 빠져나갔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저녁 교통 정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퇴근 시간의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차를 멈췄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수진의 라이브 방송, 호텔에서의 소동, 그 후의 일들. 나는 옳은 일을 했을까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원칙의 문제였죠. 그리고 나는 원칙을 지켰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차를 다시 출발시켰죠. 집에 도착했어요.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주방으로 가서 간단히 저녁을 만들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익숙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참 보다가 TV를 껐어요.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죠. 하나씩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시계를 봤어요. 11시였어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출근해야 했어요. 언제나처럼요.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끝났어요.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여전히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박수진도, 호텔 직원들도, 참석했던 하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요. 나도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인생은 계속됐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아니, 원래대로는 아니었어요. 조금은 달라졌죠. 더 명확해졌어요. 경계가 분명해졌고요. 원칙이 확고해졌어요. 그게 그날이 남긴 것이었어요. 나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죠. 그게 전부였어요.